저는 요즘 괜히 불안합니다. 저는 언제 편안한 시절이 찾아올까요? 김 변호사도 그러더니 이 변호사도? 불안의 좀비에 모두 물렸나 보군. 첫째, 이유가 분명히 있어. 사소한 이유라도 이유가 있어. 둘째, 루틴을 만들며 살아야 해. 불안하지 않으려면. 맞아요. 이유는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루틴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간단한 예로 나는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귀가하자마자 샤워를 하지. 나는 물이 좋아.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좋아하는 책을 소리내어 읽으며 마음과 목소리를 가다듬지. 일주일 중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운동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루틴을 만들어두고 실천하면 안정된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 무조건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해.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건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좋아.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이란 단순히 조건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을 성립시켜두고 그 효력의 발생이나 그 효력의 소멸의 조건을 붙이는 것을 말하지. 예를 들어 내가 이 변호사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성립시켜두고서 아직 효력 발생은 시키지 않은 채 이 변호사의 퇴사를 조건으로 하여 이 변호사가 퇴사를 하면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지. 예. 이것을 두고 일단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둔다고 해서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발생 조건이라고도 하지요.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내가 이 변호사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성립시켜두고서 이미 효력을 발생시켜둔 채 이 변호사가 퇴사를 하면 소급해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지. 예. 이것을 두고 일단 발생한 계약의 효력을 해제시킨다고 해서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에 대해서 이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서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좀 이상하긴 했어요. 변호사님도 이상하게 생각한 적 있군요. 신기하네요.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되잖아요. 그런데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 자세히 말하면 정지 조건에서의 정지는 조건 성취 전의 상황을 가리키고 해제 조건에서의 해제는 조건 성취 후의 상황을 가리키지. 해제 조건은 계약의 효력을 해제시키는 조건인데 정지 조건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그 반대이지. 누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건가요? 헷갈리게. 자, 흥분하지 말고 로마법, 독일법, 일본법 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 정지 조건은 조건으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니 주의하세요 라고 알리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조건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라고 알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지. 그렇네요. 아, 다르고 다르다는 것이 이건가요? 조건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흥분이 가라앉네요. 그런데 이 변호사의 중요한 루틴은 무엇이지? 무조건적으로 하는 건 말이야. 루틴이 없을 수는 없잖아. 저는 매일 조금씩 영어 공부를 합니다. 아침마다 영어책을 읽고 저녁마다 단어와 문장 공부를 합니다. 자기 전에도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해요. 정해진 책들이 다 있어요. 왜 영어 공부를? 물론 영어 계약서를 볼 일이 있기는 하지만 10년 내에 우리 파우스트가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게 될 것 같아서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 시장에 머무르실 건가요? 그런 생각까지 한다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언어를 공부하면 같은 아이디어, 같은 감정에 대해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언어로 아이디어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아이디어나 감정이 약간 달라지는 것도 느낍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 좀비 세상에 다녀온 후 그때 좀비한테 물렸나?